두 번째 주제인데 별의 진화랑 에너지원, 별의 진화와 에너지원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8쪽이고 이미 다 알고 있어. 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얘기를 쭉 외워주시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암기 단원이면서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여서 고1 때 통합학 때 했던 거여서 이미 결론은 알고 있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외워야 될 숫자가 조금 추가가 돼요. 추가로 외워야 될 숫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기하라는 것만 놓치지 않고 필기하셔서 그 숫자를 외워주시기만 하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일단 결론부터 볼게.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이제 요약한 그림이죠. 그래서 별이 태어날 때는 성운에서 태어나. 먼지 덩어리지. 우주에 있는 먼지 덩어리, 가스 덩어리가 중력 수축해서 별 탄생해. 별 탄생이면 바로 주기율성 돼요. 이 상태로 별 일생의 대부분을 살아가. 사람으로 치면 한 90살까지, 100살까지 산다고 치면 90살까지는 주기율성 상태로 살아가.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 되면 이제 태양 같은 경우는 적색거성이 돼요. 적색거성 됐다가 그 다음에 백색 외성으로 죽죠. 이게 태양의 최후 얼마 안 남았어. 그죠? 50억 년 뒤면은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크다,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 초거성이 됐다가 초신성 폭발, 빵! 터져요. 터지면서 남은 핵이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돼서 죽습니다. 여기까지 다 들어갔죠? 여기서 외워둬야 될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먼저 볼게. 18쪽에 별의 탄생이 있어. 별의 탄생 찾았어? 동그라미 1번 성운의 중력 수축으로 탄생.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아요. 근데 성운이 뭔지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필기를 할게. 나는 친절하니까. 필기. 성간물질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것. 성간물질이 모인 것. 근데 성간물질이 뭔지 또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성간물질은 그냥 우주에 있는 수소 같은 가스, 먼지 이런 거. 부스러기. 우주에 있는 부스러기. 그게 특정 지역에 몰려있어. 이렇게. 구름처럼. 이게 중력 수축하면 별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에너지원이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저 가스가 중력적으로 수축하게 되면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요. 그러면 별이 됩니다. 이때 동그라미 3번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중력 수축해서 별이 빠르게 탄생합니다.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야.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정리할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별이 탄생하는데 이 화살표에다가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살표. 요렇게 가는 그 화살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중력 수축. 중력 수축해서 별이 되는 거야. 그럼 별이 딱 되자마자 주기율성이 됩니다. 이게 주기율성이야. 별이 되자마자 주기율성이 돼. 근데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멘트가 거기 나옵니다. 주기율성의 정의가 제일 중요한데요.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 주기율성 땡땡. 중심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았어? 주기율성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근데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뭔지 아마 까먹었을 거야. 작년에 배웠지만 까먹었겠죠. 그래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뭐냐면 수소 4개를 합쳐서 헬륨을 하나 만들어요. 수소 4개 합치면 헬륨이 탄생해요. 이렇게 융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야. 이렇게 수소 4개를 합치는 과정에서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돼. 그 에너지로 별이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때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이거든? 화학 좋아하니? 화학 좋아하죠.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이에요. 근데 원자 번호가 양성자 개수야. 그래서 원자 번호 1번이라는 게 양성자 하나. 즉 수소는 그냥 양성자랑 똑같은 뜻이야. 수소 이꼴 양성자야.
근데 수소랑 수소를 붙여. 플러스 플러스 붙인대. 양성자 양성자. 붙어 이거? 안 붙어. 플러스랑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안 붙는데 어떻게 융합시키냐면 온도가 진짜 높아서 이걸 때려박아야 돼. 던지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 그럼 붙어. 그러니까 온도가 충분히 높아야만 이게 융합이 돼. 그럼 그 온도가 몇 켈빈이냐면 거기다 써주세요. 10에 7제곱 켈빈. 1000만 켈빈이 넘어가야 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1000만 켈빈이 넘어가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계열성은 1번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이고 이 반응은 쉽게 일어나지 않고요. 10에 7제곱 켈빈이 넘어가야만 일어납니다. 그럼 저 1000만 켈빈까지는 어떻게 도달해? 중력 수축으로. 그래서 가스가 이렇게 수축을 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별 내부에 여기 한가운데 보이니? 여기가 몇 켈빈이라고? 한가운데가 1000만 켈빈, 10에 7제곱 켈빈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에너지를 막 생산하기 시작하겠죠. 이게 주계열성. 그럼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별은 당연히 중력이 작용해요. 중력을 노란색으로 표시해볼까요? 이거 중력. 그런데 수축을 하다 보면 가운데에서 에너지가 생산돼요. 이 에너지가 생산되면 팽창하려는 힘도 생겨요. 팽창.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체 압력이라고 표현합시다. 기체 압. 팽창하려고 해요. 이게 밸런스를 이루게 됩니다. 똑같아져요. 이렇게 같아져. 그래서 별의 사이즈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동그라미 2번 정역학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저 정자가 가만히 있다는 소리야. 정적이다. 가만히 있다. 사실 별 자체가 가만히 있지 않지만 힘의 밸런스를 맞췄다는 얘기야. 안정적인 상태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 동그라미 3번이라고 나와 있네요. 정역학 평형을 이뤄서 크기가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상태니까 일생의 대부분을 이 상태로 살아갑니다. 인간으로 치면 100년 동안 살 때 한 90년 동안 이 상태로 살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 질문 있는 사람? 다 했다. 90% 배웠다 벌써. 90% 배웠어. 근데 18쪽에 맨 밑에 그림이 2개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그림 2개. 찾았어? 그럼 필기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할 건데 나만 그려볼게. 저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가 질량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왼쪽은 질량이 좀 작은 거, 태양 정도.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태양 질량의 1.5배 이하인 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태양이야. 그 밑에다 쓰세요. 태양 이렇게. 왼쪽 그림이 태양이야. 근데 다큐멘터리 봤지, 그치? 다큐멘터리 보는 거 좋아하잖아. 그죠? 뭐 드라마 이런 거 재미없으니까 집에 가서 넷플릭스로 뭐 다큐멘터리 보고 하잖아요. 다큐멘터리에서 태양 보면 이 태양 표면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왜냐면 태양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나서 그래. 태양 표면에서 대류가 일어나서 그래. 그래서 태양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태양 중심에 핵이 있고요. 표면부에 대류가 있고 중간에는 독사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류층이 표면부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대류가 표면 부분에서 일어난다. 태양은. 근데 오른쪽은 태양보다 큰 별이죠. 오른쪽은 태양보다 큰 별. 태양보다 큰 별. 그럼 별의 사이즈도 크죠? 그리고 핵도 커요. 핵의 사이즈도 커요. 근데 이렇게 핵의 사이즈가 크잖아? 그럼 칠판 봐야 돼. 이 핵 내부에서도 온도 차이가 심해져. 온도가 막 차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부글부글 끓어요. 여기서. 이렇게 온도 차이가 심하면 대류가 활발해. 여러분들도 다 이미 해봤을 거야.
주전자에 물 담아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게 안 끓어. 왜냐면 온도가 다 비슷하니까. 근데 주전자를 밑에 가열시켜. 그럼 밑은 뜨겁고 위는 차가우니까 온도 차이가 심해지면서 부글부글 끓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도 차이가 심하면 대류가 활발해져. 그래서 얘는 중심부에서 대류를 해요. 대류핵이 생겨요. 핵에서 대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표면까지는 기세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돼. 이렇게 돼 있어. 대류가 나타나는 지점의 위치가 달라. 태양은 표면부, 그 다음에 큰 별은 중심부. 대류 부분에만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괜찮아? 외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공부 못하는 친구. 그럼 태양은 핵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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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폭대. 태양보다 큰 별, 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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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복. 이렇게 핵폭대, 핵폭대, 대복, 핵폭대, 대복.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핵폭대, 대복. 핵폭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 대복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지? 그게 아니라 대류가 일어나는 지점을 하는데 방금 스토리를 다 이해하셨어야 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여기 있죠?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할 텐데 지금 내가 그린 이 선분 상에서의 온도 차이와 이 선분 상에서의 온도 차이 중에 누가 온도 변화가 심해야 돼? 얘가 더 심해야 돼. 이게 시험 문제라고, 수능에서는. 이렇게 물어본다고. 왜냐면 별의 사이즈도 크고 핵의 사이즈도 크니까 온도 차이가 심해져서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이거 이해했어요? 오케이. 좋아. 다 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주계열 이후가 있거든요. 이제 죽기 직전인데요. 여기입니다. 지우자 이제. 너무 쉬우니까 지우자. 여기다 이제 주계열 이후를 한번 천천히 그려보겠습니다.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마지막에 총정리해드립니다. 주계열 이후. 주계열성을 잠깐 그려볼게요. 주계열성의 그림은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주계열성. 별이야. 그리고 중심부가 핵이야. 핵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근데 여기서 수소 핵융합을 한다고 그랬잖아. 수소 핵융합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야. 수소를 헬륨으로 바꿔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야. 괜찮아? 그럼 바깥쪽에 여기 있는 수소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기 있는 수소는 그냥 구경이야. 이렇게 돼 있어. 일을 어디서만 해요? 이 별에서 일하는 지점에 표시를 하면 어떻게 돼? 여기만 이래요. 여기만. 그럼 지금 이 빨간색으로 내가 색칠한 부분의 온도는 몇 켈빈이야? 1000만 켈빈이야. 1000만 켈빈보다 높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만 에너지 생산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1000만 켈빈보다 온도가 낮겠죠. 그럼 일 해요? 안 해요? 일 안 해요. 조별과제 해봤어요? 조별과제 해봤어? 수행평가에서? 몇 명이 한 조야? 응? 5명? 4명? 4명 모였어. 몇 명이서 일해? 당연히 한 명이서 일하죠. 이게 인간 특이지, 그지? 한국인 특이 아니라 인류의 특징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기도 해. 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이즈가 큰데 누구만 일하냐면 이 친구만 일해. 얘가 조장이야. 근데 이게 고등학생만 이런 게 아니야. 대학교 가도 똑같아. 조교쌤도 다 경험해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대학교 조별과제 가면은 8명 한 주에 그럼 이 친구만 일해. 원래 한 명만 일해요. 이게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 사람만 일하는 거죠. 뭔 얘기하다 했지? 근데 이 이후야. 이 이유를 생각해. 이게 조장이 막 갈려나가. 대학교 때 나중에 조별과제하면 조장 갈려나가요. 조정하게 되면. 그럼 이게 대학교에서는 되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수강 취소라는 게 있어. 중간에 수업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장이 이렇게 포기한단 말이지. 못 버틸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조장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와야 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그게 바로 부조장이죠. 우리는 그걸 부조장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부조장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냐? 얘가 이 상황이 와. 이 상황. 이렇게 됩니다. 그럼 원래는 수소가 있어야 얘를 합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일을 하는데 수소를 다 써버렸어. 조장 죽은 거야. 탈주했어.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에너지 생산 돼 안 돼? 얘는 에너지 생산이 아예 안 돼. 얘 탈주한 거야, 조장. 그럼 누군가가 일해야 되잖아요. 여기선 부조장이 누구냐면 그나마 얘에 가까웠던 얘입니다. 얘가 일하기 시작해. 얘가 일을 하기 시작해. 원래는 조장이 일을 했는데 조장이 죽고 부조장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험 문제 부조장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쓸 수 없잖아. 여기를 수소 껍질이라고 해요. 수소 껍질. 이게 핵이고 껍질. 수소 껍질이 열심히 일을 해요. 부조장이에요. 핵이 아니라 껍질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관용적 표현으로 우리 막 연료 떼서 막 에너지 생산하는 걸 뭐 연소 반응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소라고 합니다. 수소를 연료로 삼아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 뜻이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야. 같은 뜻이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랑 연소랑 똑같은 표현으로 쓴 겁니다. 수소 껍질이 일을 한다. 부조장이 일을 한다. 근데 이때 별이 안정적이지가 않아. 여러분 두 별 중에 어떤 게 더 안정적이에요? 당연히 조장에 몰빵 주는 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제일 안정적인 상태야. 조 이렇게 모이면 한 명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안정적인 상태야. 근데 이거는 조장이 일단 탈주하고 부조장이 일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 주변에서 막 자기도 뭐 미안하니까 일하는 척 도와주려고 하고 막 별의별 상태가 다 된다는 말이야. 그게 이거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얘 있죠, 얘. 얘는 원래 에너지를 막 생산했는데 더 이상 에너지 생산이 안 돼. 그러면 수축만 합니다. 이렇게. 중력만 작용하니까. 근데 이 바깥쪽은 어떻게 되냐면 바깥쪽은 원래는 이 가운데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니까 중력이랑 팽창력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깥쪽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니까 팽창력이 더 커져요. 팽창. 그래서 별의 사이즈가 팽창이에요. 이걸 거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때 별의 사이즈가 팽창을 하게 되면 연력학 1법칙에 따라서 표면 온도가 떨어져요. 표면 온도가. 연력학 1법칙 배웠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물리 버렸어? 연력학 1법칙. 시스템이 일을 하면 에너지가 소모된다. 인간도 똑같아. 인간이 열심히 일해, 그럼 에너지 소모돼. 별도 마찬가지야. 자기 몸집을 키웠어? 일했죠? 그러면 온도가 떨어져. 그래서 보통 적색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1초율. 1초율. 이 화살표에다 필기하세요. 주계열성 끝나고 거성으로 돼. 아니 왜 거성이 돼? 주계열이 끝나면 수소 껍질 연소해서. 수소 껍질 연소해서 별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이 6글자가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주계열 끝나면 왜 거성이 돼요? 수소 껍질 연소해서. 그럼 이 이후를 잠깐 그려볼게요. 조교쌤 여기 한번 잡아주세요. 이 이후에 잠깐 그려보면 이 이후에 얘 있죠? 탈주한 조장. 이 친구는 계속 수축만 해서 온도가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면 헬륨을 융합시킬 수 있는 온도가 돼. 헬륨이랑 헬륨 부딪히려면 온도가 더 높아야 되거든. 헬륨 합치려면. 그래서 얘가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1억 켈빈이 돼요. 1억 켈빈. 10의 8제곱 켈빈. 아까는 10의 7제곱 켈빈인데 여기는 10의 8제곱 켈빈. 10배 오르는 거죠. 그러면 헬륨을 결합시켜서 가운데 탄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탄소. 근데 바깥쪽에 이 친구들, 오합지졸들은 불안정하니까 이렇게 흩어집니다. 주변. 이렇게. 이 상태로 죽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탄소 핵을 백색 외성이라고 하고 바깥쪽에 이 흩어진 물질들을 별 주변에 있는 행성 같다. 별 주변에 행성처럼 있다. 그래서 행성 모양의 가스 덩어리. 행성상 성운이라고 표현합니다. 괜찮아요? 좋아. 필기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도 잡아주세요. 지금 거성됐다가 이렇게 죽죠?
그럼 여기 가운데 요거 핵 있죠? 핵 요게 백색에서냐? 그리고 바깥쪽에 흩어진 게 행성산소원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요게 백색에서인데 얘는 뭘로 되어 있냐면 탄소로 되어 있어요. 탄소. 이게 태양의 최고. 조금 있으면 돼요. 태양의 수명은 몇 억 년이에요? 이거 필기. 상식. 태양의 수명 100억 년. 100억 년. 태양의 현재 나이는 50억 년. 절반 살았어. 인간으로 치면 40대 50대. 젊은 편입니다. 절반을 살았어요. 절반을. 50억 살 남았어. 50억 년 지나면 이제 요걸로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너무나도 커져서 그 지구는 그냥 삼켜질 거예요. 이렇게 커지니까. 지구는 사라지겠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지? 인류는 조금 있으면 사라질 테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좋아. 여기까지 했죠? 이제 여기 다시 잡아주세요. 지금까지 한 게 이제 태양이었는데요. 아래쪽에 다른 루트가 있죠. 태양보다 큰 경우. 태양보다 큰 경우. 그럼 태양의 한계를 잡아볼게요. 태양은 질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중심부가 아무리 수축해도 여기까지밖에 못 만들어. 탄소까지밖에 못 만들어. 탄소랑 탄소를 결합시킬 수는 없어. 탄소랑 탄소를 결합시키려면 온도가 진짜 높아야 돼요. 6억 켈빈, 8억 켈빈이 돼야 되는데 태양은 중력이 그 정도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태양보다 엄청 큰 애가 있다고 합시다. 별이 엄청 커요. 그럼 중력이 더 세서 중심부가 계속 수축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럼 탄소 이후의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탄소끼리 결합시켜서. 그럼 뭐 산소가 되고 네온이 되고 계속 추가가 되거든. 그래서 질량이 엄청 큰 경우에는 한가운데 뭐까지 생기냐면 철까지 생깁니다. 철. 그래서 별 내부에서 계속 융합을 시켜서 철까지 생기고요. 이렇게 양파 껍질 모양의 구조가 돼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죠?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는 이제 수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면서 점점 무거운 원소를 만들고 바깥쪽은 계속 팽창하면서 엄청나게 커져요. 이걸 초고성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것도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못 버티고 터져버립니다. 빵! 터질 때 에너지 방출량이 너무 커서 엄청 밝게 보여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별이 태어났다. 그래서 초신성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별이 죽으면서 초신성 폭발 빵 하는데 가운데 남은 핵이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되면서 죽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필기를 해보면 이 그림에다 필기를 해볼게요. 여기 나오네요. 질량이 엄청 크면 초고성이 되는데 이 한가운데는 뭐가 생긴다고? 한가운데는 철핵이 생긴다고. 철핵까지 생겨요. 한가운데. 그리고 초신성 폭발 빵 할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깁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때 생겨요. 자,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 내 몸에도 있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그건 전부 다 별이 죽을 때 생긴 원소들입니다. 별이 죽을 때 생긴다. 그래서 나머지 물질들은 흩어지게 되고 가운데 남은 핵이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돼서 죽습니다. 질량이 너무 커서 중력이 센 거예요. 중성자별이 뭐냐? 중력이 너무 세서 수축을 하다 보면 양성자, 플러스 입자랑 전자, 마이너스 입자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짓이겨져서 다 중성자별입니다. 중력이 너무 세서 중성자별. 괜찮아? 근데 그거보다 질량이 더 크잖아? 그러면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해서 블랙홀.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가. 괜찮죠? 좋아. 질문 있는 사람 여기까지? 네. 아까 제가 여기서 이거랑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이건 주계열성이죠. 제일 첫 번째. 주계열성에선 가운데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가운데에서 에너지 생산하고 중력이 계속 누르니까 중력 누르고 가운데서 에너지 생산해서 팽창하려는 힘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상태야. 이거는. 근데 얘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에너지 생산이 안 돼. 그래서 이 내부는 수축만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바깥쪽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이제 팽창이 더 센 거야. 괜찮아요? 또 질문 있는 사람? 개념은 다 했는데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 수치를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필기입니다. 연두색으로 할게요. 마지막 필기. 지금 여기서 가스 덩어리가 수축할 때 지금 질량이 작은 별이 되기도 하고 큰 별이 되기도 하죠. 그럼 이게 대략 얼마 정도냐는 거야. 이 수치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 질량이 작다의 기준이 여기다 쓸게. 질량이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작은 경우야. 이렇게 표시해요. 이게 태양이라는 뜻이야. 다시 지금 이거 있죠, 이거 이 표시. 이게 태양이라는 표기입니다. 약속이에요, 이거 관용적인 표현.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작은 경우야. 그러면 백색위성으로 죽어요. 그런데 아래쪽 있죠? 초신성 폭발하는 경우 이 질량 큰 케이스는 뭐냐면 태양 질량의 8배보다도 질량이 큰 케이스. 이렇게 8배보다 크면 아래쪽으로 가. 초신성 폭발을 한다는 얘기야. 우리 뭘 외워야 돼? 8이라는 숫자를 외우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나뉘죠. 여기서 나누는 기준은 태양 질량의 25배, 25배를 기준으로 나누는 건데 중성자별로 죽는 케이스는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돼. 8배보다는 큰데 25배보다는 작다. 그럼 중성자별로 죽어. 근데 태양 질량의 25배보다도 크다. 그러면 블랙홀로 죽어요. 두 번째 외워야 되는 숫자는 20. 질문 있는 사람? 괜찮아? 서머리 19쪽 하단에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비교할까요? 여기다가 여기 이제 그 밑에다 H열도를 그릴 건데요. H열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H열도 좀 크게 그릴까? 이게 해야 되니까 H열도 이렇게. 자, X축이 표면 온도였고요. T, Y축이 광도였죠. 그리고 이게 주계열 라인이라고 합시다. 주계열. 근데 우리 케이스 배운 게 지금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질량 작은 케이스, 태양 정도. 두 번째는 태양보다 훨씬 큰 케이스, 8배 이상 케이스죠. 그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 텐데 지금 가스부터 수축하잖아요. 그래서 1번 케이스가 이건데 여기서부터 수축을 할 건데 1번 케이스. 1번 케이스는 질량이 8배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렇게요. 이때 성운이 가스 덩어리가 중력 수축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온도가 올라갈 거야.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수축해요. 이렇게. 그래서 주계열성이 돼요. 그래서 주계열성이 됩니다. 이렇게 태양 탄생.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 화살표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력 수축. 여기서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중력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착, 주계열성 탄생. 그럼 중심 온도가 몇 켈빈이야? 1000만 켈빈, 10의 7제곱 켈빈. 수소 핵융합 에너지로 살아가요. 정역학 평형이어서
여기서는 안정적이에요. 100억 년 정도 살아요. 태양 같은 경우는. 근데 주기를 다 살았어. 떠나야 돼. 어떨 때 떠나요? 떠나는 조건이 뭐였어? 어떨 때 주기열이 끝났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어. 중심부에서 수소를 다 썼을 때, 조장이 탈주했을 때, 이게 주기열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더 이상 주기열이 아니야. 중심부 수소를 다 썼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별의 사이즈가 커지죠. 그래서 거성으로 가겠죠. 근데 왜 커져요? 왜 거성이 돼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수소 껍질 연소. 수소 껍질 연소. 그죠? 그다음 가운데에 탄소핵이 생기면서 나머지는 행성상성으로 흩어져서 백색위성으로 죽습니다. 이렇게 죽어요. 이게 태양의 케이스.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태양 질량의 8배보다 큰 경우. 이렇게. 그러면 성운도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요. 얘가 중력수축해요. 이렇게 거대한 주기율성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력수축할 때 속도가 얘가 훨씬 빨라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진행돼요. 이 화살표의 길이만 보고 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속도는 얘가 훨씬 빨라요. 수축하는 속도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야. 걸리는 시간이. 그리고 여기서도 수명이 굉장히 짧게 살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수명이 짧으니까. 그리고 나서 중심부 수소를 다 쓰면 초거성이 됩니다. 초거성. 가운데 철핵까지 생기고요. 못 버티고 터집니다. 초신성 폭발. 그리고 나머지 핵이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돼서 죽는데 H12성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지금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배웠는데 질량이 큰 케이스일수록 모든 과정이 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모든 과정이. 이렇게. 여기까지 필기. 겨울방학 때 내가 알려줬나? 조장 피하는 법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겨울방학 때? 마지막 필기. 조장을 피하는 법. 어떻게 해야 돼? 서연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대학교 가서 1주차 때 와, 나 대학생이다 1학년 때 심리학개론 들어야지. 조별과정, 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5명 모여서 서연아 어떻게 해야 돼? 잘했어요. 말을 하지 말 것. 말을 하지 말 것. 잘 배웠구만. 이거 기억나? 겨울방학 해줬지? 안 해줬어? 처음 들어? 했었지, 그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적색 벗은 이게 뭐가 중요하니? 우리 삶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무 말도 하지 말 것. 그럼 이제 소연이 같은 친구가 이 침묵을 못 견디고 얘기한단 말이야. 저요? 우리 자기소개라도 할까요? 그 얘기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아까 소연 학생 보니까 리더십 너무 좋아 보이는데 조장해보는 거 어때요? 딱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 그쵸? 그리고 이제 조용히 잠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좋아. 소연아 마지막 만약에 너가 조장이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하지 않을까요? 그냥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다 알고리즘. 만약에 조장이 된 경우, 만약 조장이 되면 어떻게 해? 바로 취소. 수업 끝나자마자 나와서 바로 행정실에 가서 수강을 취소하세요. 다 맞게 들으면 되잖아. 그치? 하면 안 돼. 인류애가 사라져요. 인류애가. 다 필기했어? 그 뒤에 한 페이지가 있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에너지원까지 할게. 방금 한 거 중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외워주셔야 돼. 요거랑 그 다음에 요 그림까지 HR도까지 외우셔야 돼. 잠깐만 쉬었다 갈게. 영상 끊어주세요.
20쪽 한번 볼게요. 별의 에너지원. 이 페이지가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별이 살아가는데 어떤 에너지 쓰면서 살아가는지 이제 정리한 건데요. 제일 처음에 원시별의 에너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원시별의 에너지원. 여기 원시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주계열 전 단계야. 주계열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가스 덩어리가 중력 수축하면서 구형을 이루긴 이뤘어. 근데 에너지 생산은 안 돼. 수소 핵융합은 아직 안 일어나. 뭐 이런 거 원시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간 단계. 이때는 수소 핵융합이 안 일어나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로 온도를 끌어올립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거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원시별은 어떤 에너지로 이제 온도를 올리나 중력 수축 에너지다 이렇게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되고 이 밑에가 중요한데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 수소 핵융합 에너지야. 이건 아까 했던 얘기고요. 이 수소 핵융합 에너지가 뭐냐면 수소 원자핵 4개가 합쳐지면서 발생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화학식을 한번 써볼게요. 화학식 그 위에다가 써주세요. 필기 같이 해주세요. 4개의 수소가 합쳐지면서 헬륨을 하나 만들고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생산돼요.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 화학식이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소 원자 핵은 양성자 하나와 같아서 양성자와 양성자를 부딪히려면 합치려면 온도가 충분히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켈빈이 넘어가야 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숫자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생산되는 이 에너지량을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 이때 생성되는 에너지는 이 생성 반응이 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좌변을 먼저 보시면 좌변은 수소 4개가 합쳐지거든요. 그리고 우변에는 헬륨 하나가 있는데 4개를 합쳐서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조금 사라지는 거야. 질량이. 그래서 좌변에 수소 4개가 있으면 수소 하나의 질량의 4개를 곱해서 그 값이랑 헬륨 원자핵이랑 질량을 비교하니까 좌변이 더 커요. 좌변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질량이 조금 사라져.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델타 M. 사라진 질량. 여기다가 빛의 속도를 2번 곱한 것만큼이 에너지가 돼서 방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입니다. 사라진 질량만큼이 에너지가 돼서 별이 살아가는 데 쓰였습니다. 질량은 곧 에너지다. 이때 이 델타 M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량 결손, 사라진 질량입니다. 사라진 질량의 빛의 속도를 2번 곱한 거야. 에너지는 mc 스퀘어. 괜찮아? ATM에서 1000원짜리 4개 뽑았어. 4000원 나와야 되는데 3900원 나온 거야. 3900원, 100원 안 나왔어. 100원 수수료죠, 수수료. 은행 살아가는 데 쓰인 거예요. 이때 질량 사라진 게 에너지가 돼서 별 살아가는 데 쓰인 겁니다. 근데 그 밑에 그림이 2개가 있어요. 이 그림입니다. 그림. 이 그림이에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있죠. 이 2 그림은 모두 수소 핵융합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야. 수소 4개가 합쳐지는 과정인데 과정이 약간 다른 거야. 왼쪽부터 잠깐 볼게요. 왼쪽은 뭐라고 하냐면 PP 반응 또는 양성자 반응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했어. 양성자가 수소 원자 핵이랑 동일어야. 왜냐면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그래서 수소 핵 이꼴 양성자거든요. 자, 여기 지금 양성자 4개가 합쳐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림을 잠깐 볼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림 보면 여기 양성자 있고 여기 양성자 있어요. 수소. 그래서 수소 더하기 수소 하면 바로 헬륨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고 중수소가 돼요. 중수소. 통합각 때 했니? 중수소.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양성자 더해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돼요.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방출돼요.
중수소. 여기에 수소가 들어가야 비로소 헬륨이 됩니다. 이쪽도 수소, 수소, 중수소. 여기에 수소 들어가서 헬륨. 헬륨 더해서 완전한 헬륨.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러면서 수소 2개가 튀어나와요. 이걸 양성자 반응이라고 합니다. 양성자끼리만 열심히 일한 거예요. 밑에다가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식 6개의 수소를 합쳐서 헬륨을 하나 만들고 2개의 수소가 나오면서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이렇게. 괜찮아? 원래 4개만 합치면 되는데 이 반응에서는 몇 개가 필요해? 6개나 필요해. 효율이 좀 안 좋아요. 효율이 좀 안 좋아요. 수소끼리 합치는데 수소끼리만 열심히 일하거든. 그러니까 효율이 안 좋아. 도와주는 친구가 없는 거야. 됐죠? 여기 오른쪽. 얘 도우미들이 있어. 수소들이 합치는데 다른 친구들이 도와주는 거야. 누가 도와주냐면 탄소, 질소, 산소가 도와줍니다. 자, 이 그림만 잠깐 볼 텐데 그림.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하는 얘 여기 수소 있죠? 이 수소가 탄소랑 결합해요. 그래서 질소가 돼요. 그래서 이 물질은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 탄소, 질소, 탄소, 질소, 산소, 질소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이 사이클 안에 여기 수소 하나, 여기 수소 하나, 여기 수소 하나, 여기 수소 하나 이렇게 4개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헬륨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이걸 CNO 순환 반응이라고 하고 탄소, 질소, 산소가 이 수소끼리의 결합을 도와줍니다. 이걸 화학에서는 촉매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써주세요. 촉매.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합니다. 자기들은 양이 안 변하지만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촉매 역할을 한다. 도우미들이 있다. 그래서 별 내부에서는 수소를 합치는 과정에서 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태양 내부에서도 2개가 다 있어. 그런데 왼쪽에다 이제 필기합니다. 왼쪽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효율이 좀 안 좋죠. 여기는 작은 별에서 오세요. 작은 별에서는 얘가 우세해요. 별이 좀 작아 도와주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친구 있죠, 이거 오른쪽 반응. 이거 도우미들이 많잖아. 도와주는 친구들 많죠. 이거는 큰 별에서 오세요. 큰 별에서 사이즈가 큰 별에서는 이 오른쪽 반응이 우세해요. 그럼 태양은 큰 별이에요, 작은 별이에요? 태양은 작은 별이에요. 그래서 태양은 왼쪽 반응이 우세합니다. 다 했고요. 그 옆에 여백에다가 필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그래프라서 필기를 할 건데요. 참고.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세요. X축의 별의 중심은 Y축의 에너지 생성량 PP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요. PP 반응 이렇게 생성됩니다. 이렇게 PP 양성자 반응 PP 반응 그 다음에 CNO 반응 이렇게 CNO 도와주는 애들 촉매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돼요. 얘기하셨어요? 이 그래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제 칠판 보세요. 일단 두 그래프 모두 증가 함수야. 그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생성량이 많은 거예요. 저 두 반응 모두 온도가 높을수록 더 활발해요. 당연하겠죠. 온도가 높으면 때려박아서 합쳐지기가 더 좋으니까. 여기까지 쉽죠? 그런데 작은 별 생각하세요. 태양 엄청 작아. 조그매. 태양. 별이 작으니까 중력도 그렇게 세지 않아서 태양의 중심 온도는 매우 낮아요. 그래서 태양같이 작은 별에서는 에너지가 생산될 때 CNO로 생성하는 에너지 양보다 PP로 생성하는 에너지 양이 더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큰 별 생각하세요. 엄청 커요 별이. 그럼 중력도 세. 그러니까 중심 온도도 굉장히 높아.
그러면 그런 큰 별에서는 pp로 생성하는 에너지량보다 cn으로 생성하는 에너지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 교점이 대략 얼마 정도냐면 이 교점 이 온도가 대략 1800만 켈빈 정도 되고요. 이거는 방학 때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태양은 이 교점 온도보다 어때야 돼? 온도가? 중심 온도가? 낮아야겠죠. 태양은 더 작은 별이니까. 그래서 태양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 태양의 중심 온도는 대략 1500만 켈빈 정도 돼요. 그래서 태양은 pp가 더 우세해. 태양은 작은 별이라 pp가 우세하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했던 서머리 이어서 여기 나오나요? 아까 배웠던 건 이겁니다. 질량이 작은 경우는 여기서 수축해서 태양이 됐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 화살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중력 수축. 그래서 온도가 1000만 켈빈 넘어가면 여기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별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 중에 pp가 더 우세할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헬륨으로 계속 바꿀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정역학 평형이니까 굉장히 오래 살 거야. 100억 년 동안. 그러다가 수소가 다 떨어지면 중심에게 수소가 다 떨어지면 그러면 거성으로 가겠죠. 왜 거성으로 간다고요? 왜 거성으로 간다고? 수소 껍질 연소해서 별이 커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백색이성으로 죽는 거야. 그렇죠? 이게 작은 별. 근데 큰 별 같은 경우는 빠르게 수축해서 큰 주기혈성이 됩니다. 큰 주기혈성. 이렇게 큰 주기혈성에서는 CNO가 더 우세해요. 그래서 수소를 헬륨으로 막 바꿔요. 그러면 수명이 굉장히 짧을 겁니다. 에너지 생성이 되게 빨리 돼서.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수소가 사라지면, 중심에 수소가 사라지면 초거성 됐다가 초신성 폭발,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로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었고요. 대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 22쪽 풀어주세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출발. 영상 잠깐 끊어주세요.